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37개월 만에요.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의 2,000선 회복은요, 지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주가가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쪽에서 손을 잡아주면서 나흘 연속 상승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515포인트까지 올라와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국내 증시 이끌 모멘텀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는요, 전문가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요,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PB센터에서 전장석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장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장과 함께요,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돌파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잠시 주춤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 2,000선 지지를 부담을 주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상승 탄력을 조금은 둔화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매수하면서 2,009포인트라는 새로운 연고점을 선사했는데요. 하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위주로 올랐기 때문에 개인 체감 지수는 1,800포인트가 아니냐, 이런 자조 섞인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장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나온 좋은 재료들에 반해서 불안한 내용들이 좀 있기도 했었죠. 중국의 이제 긴축에 대한 불안감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중국 경제공작회의가 마감이 되면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긴축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고, 또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더 미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는 향후에 좀 미뤄져 있지만 전반적으로 악재가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장이 이렇게 좋을수록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시장에 대한 첫 번째 투자 전략은 뭐였는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 관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이 틀렸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10월달 이전으로 돌아가서 좀 살펴보게 되면,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을 할 때 경기에 대한 전망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유동성 장세다, 또 유동성 장세에 맞는 양적 완화 정책들이 시장에서 호재성으로 작용을 하면서 풍부한 자금을 가지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움직이는 장이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이 장이 끝나면 시장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간의 조정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다음 상승장이 본격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그런 장은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경기 회복 신호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본격적인 대세 상승 국면의 시작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3년 만에 2,000포인트를 다시 회복을 했는데, 그러면 2,000포인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되새겨보기보다는 지금은 지수보다는 어떤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수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대형 브루칩 종목들만 시장에서 차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은 5천억 이상 순매수를 했고, 또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300억 이상 순매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강하게 달궈줬습니다. 하지만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 투자가들의 펀드 자금들이 환매가 되었고, 개인 투자가들의 매도 흐름들이 나타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호락호락한 시장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장이 이렇게 좋지만 증시 주변에서 수익을 냈다고 하는 분들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은 분명히 과거와는 다르게 뭔가 차별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가 2,000포인트를 가든 1,800을 가든 상관없이 가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도주만이 움직이는 시장이다라는 것이고, 그 주도주를 매수하고 있는 주체가 똑똑한 자금, 스마트머니다, 즉 내년도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의 2,000포인트는 실질적인 본격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매수에 나서는 시기라기보다는 이미 하나의 과정으로서 여러분들이 치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2,000포인트가 넘었다고 해서 난 투자를 해야지, 또는 2,000포인트 밑에서 사야지, 이런 관점보다는 2,000포인트하고 상관없이 시장에서 지금 사야 될 종목, 또 앞으로도 계속 사야 될 종목에 대해만 집중해서 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수에 연연하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3년 전에도 2,000포인트 돌파 이후에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때와는 여러 제반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폭락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그렇다면 연내까지는 어느 정도 지수 오를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이미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부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응 전략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일단 제가 종합주가지수의 주봉을 좀 살펴보면서 네. 시장에 대한 전략들을 간단하게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2007년도에 2,000포인트를 넘었던 2,085포인트까지 11월 달에 움직였던 그런 흐름하고 좀 다르다라고 보는 것은 2007년도에 비해서 현재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영업수익들이 상당히 좋다라는 시각이고요. 또 2007년도부터 2008년도에 빠져나갔던 외국인 투자가들의 자금이 약 22조라고 하는데 올해만 들어온 게 19조 이상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추가적인 매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기업들의 수익 같은 경우도 77조 원 정도에서 99조까지 올라갔다고 하죠. 그만큼 기업들의 주가라든가 영업실적들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의 수준을 고려해 봤을 때 한국 증시에 대한 밸류에이션, 즉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9.5배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가 벌써 한 13배 정도 나온다라고 하니까 13배, 15배 정도 나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미국 시장에 비해서 아직까지 한국 시장은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 2005년도 때 종합주가지수가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주봉상의 흐름하고도 우리가 일목상통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좀 많이 올랐지만 주가가 향후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선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은 내년에도 실적들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을 보시고 또 그 종목들은 핵심주 중심으로만 가겠다라는 관점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은 인플레에 대한 압박감들 또 대외적인 변수들, 유럽에 대한 재정위기가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언제든지 다시 시장에 나타나면서 국내의 산업 전반적인 측면들이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악재 요인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좀 다르게 미국 중심의 수출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그런 리스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중심의 한정되어 있는 수출 산업이었다라고 하면 다시 시장이 밀릴 수 있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들이 떨어질 수 있는 가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 흐름들이 2007년도 이전 시장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국내 기업들이 어느 정도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수익성들이 나타나고 있고 차세대 먹거리에 대한 기업들의 꾸준한 준비 흐름들이 본격적인 실적으로도 반영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해외 시장 같은 경우도 이런 쪽의 산업에 집중적으로 정부 정책들이 집중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여전히 그러한 가능성들은 남아있다라는 것이고요.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중국만큼 강하게 또 성장하고 있는 국가도 없죠. 중국 쪽에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실적들, 또 이머징 마켓, 아시아 증시 쪽에서 아시아 기업들 중에서도 선전할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들이 많이 좋아졌다는 내용들을 함께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일단 올해까지를 본다라고 하면 직전의 고점이라고 하면 2007년도의 고점 수준이 아니라 네. 지난번에 형성되었던 고점 레벨대 수준이 아니겠느냐. 2008년도 고점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의 고점 수준을 넘어선 상태에서 현재는 2100포인트 이상 가기는 어려운 장이 아니냐. 그래 현재 시점에서는 지수상으로 보면 2000포인트 내외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벌어주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대신 종목별로 본다면 주도주들 중에서 미리 쉬었던 종목들은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오늘 올랐던 종목들이 그런 주도주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고 추격 매수에서 물량을 늘리는 전략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게 이제 세 파트로 좀 나눠보게 되면 많이 오르지 않은 업종들 중에서 유동성 장세를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인 수혜를 보지 못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은행 업종들,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실적들이 좀 나아질 수 있는, 즉
금융위기 때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 못 올라온 종목들이 은행업종인데 대표적으로 문제가 없는 회사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은행이라든가 KB금융이라든가 기업은행 같은 종목들이 될 것 같고요. 또 증권업종들 같은 경우도 리테일 업종에 좀 집중해서 보자라는 말씀드렸는데 시각들을 조금 바꿔서 그 랩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룹사 중심의 증권사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말씀드렸던 대우와 키움증권에서 삼성증권 중심으로 좀 옮겨지는 시장 상황들이 전개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IT 관련된 업종들 중에서는 12월 달 계절적인 수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 좋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나 SDI, LG 디스플레이 정도가 여러분들 관심권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장기적인 성장 테마를 갖고 있는 업황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종들, 그리고 화학 업종들, 그리고 미래 성장과 관련된 회사들입니다. 태양광이라든가 2차전지 관련된 회사들이 가장 세게 움직이는 대형 브루칩 중심으로만 관심 있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LG화학이라든가 SK에너지라든가 하나케미칼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이런 회사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태양광과 관련돼서는 현대중공업이 다양한 테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도 했는데 현대중공업 역시 그 테마 속에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해당 종목들 중심의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많이 올랐지만 내년 업황까지를 기대해 본다면 기존 주도주였던 IT, 금융, 자동차주의 관심을 유지할 때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네, 이어서 주식 고수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의 투자 비법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이 이어집니다. 누구나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달성 가능한 수익률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실전 트레이딩 기법,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려야겠죠. 오늘도 강의 끝난 이후부터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은 왜 이럴까 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로 종목 상담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요. 대박클럽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관심 종목 AS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많은 종목들을 살펴주셨는데요. 현대중공업, 삼성전기, 만도 등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현대중공업 오늘 상승장의 주인공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관심 종목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대중공업의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잠깐 살펴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을 보시게 되면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순매수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살아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흐름들이 좋고요. 또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적극적인 매수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중요한 것은 거래가 그동안 감소되었다가 다시 조정을 받은 이후에 거래가 다시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였다라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1년 동안 주가가 쉬었기 때문에 올해 주가 상승 탄력성도 1년 동안 쉰 만큼 꾸준한 상승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여러분들이 조선을 만드는 회사다, 배를 만드는 회사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두산중공업처럼 중공업과 관련된 기계 또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산업을 현대그룹사에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또 태양광이라든가 2차전지 관련된 분야까지도 현대중공업이 시범적으로 현대그룹에서 대표적인 회사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들은 향후 미래 성장 산업과 관련돼서 각각의 그룹사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중공업은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가치가 좋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면 과연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 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현대중공업에 대한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 의견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11월 달 이전에 11월 달에만 레포트가 20건 이상이 나왔고요. 12월 달 들어서도 벌써 5건 이상 레포트가 나왔는데 그 레포트의 평균적인 가격이 다 50만 원대를 넘게 평가를 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40만 원대인데요. 주가가
목표 주가까지 왔는데 또 밸류에이션을 올려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회사가 향후에 성장성이 계속해서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매매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는 최근 주가가 4일 연속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단기 평균선을 중심으로 또는 조정을 염두에 두면서 장중 저점을 공략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미 이 회사는 40만 원대 아래에서는 매수에 나서도 큰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는 지난 11월과 12월 달 장세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 만큼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가가 다시 40만 원대 아래로 내려오시더라도요. 내년까지를 보고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그런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삼성전기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권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삼성전기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업황이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절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 섹터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무리하게 매매에 나서지 않더라도 가격 측면에서 보면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씩 사모으는 관점에서의 투자 관점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센터장님의 관심 종목들 추가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네,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이제 주도주 공략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수가 오르면서 주도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강의 내용 굉장히 기대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의 내용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예, 오늘은 지난주에 잠깐 윌리엄 오닐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주도주라고 하는 것은 과연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가지 중요한 팩터가 있습니다. 그 팩터를 가지고 실제로 올해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2011년도에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업종이나 섹터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테마주하고 비교해서 테마주가 주도주 같기도 하고 주도주가 테마주 같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는 혼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테마주와 주도주의 명확한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주도주들 중에서도 2등주가 있고 3등주가 있는데 과연 2등주와 3등주를 매매하는 것보다 1등주를 매매해야 되는데 그 1등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 있습니다. 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오늘 강의 내용 주도주 공략법 두 번째 시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세히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먼저 주도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수익 구조가 개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도주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5가지 정도를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5가지 중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그 기업이 갖고 있었던 본래의 영업 구조에서 새로운 영업 상품이라든가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매출 구조가 생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삼성이 왜 향후 10년, 20년 동안 먹을거리를 찾아서 기업의 내부적인 수술들을 진행하고 있죠. 젊은 피로 경영진들을 바꾸고 있고 각각의 기업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기업의 역량을 한 곳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국과 관련돼서 같은 테마를 갖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IT 관련된 분야, 또 2차 전지 관련된 분야, 미래 성장 산업과 관련된 분야, 이쪽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수익 구조가 좋아지는 회사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 구조가 바뀌면서, 즉 기존의 구조에서 새로운 것이 더 씌워지고 이 새롭게 더 씌워진 것이 또 다른 수익을 만들어낼 때 그때 기업의 가치는 한 단계 레벨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는 회사를 찾는 것이 좋은데 그런 회사들은 쉽게 올해 보셨던 LG와 현대차, 기아차가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윌리엄 오은일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의 주도주 발견 철학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다 실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EPS, 그리고 매출액, 그리고 순이익의 증가, 현금, 이 3가지가 만족되면 당연히 현금 흐름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현금 흐름이 좋아지게 되면 분기 단위의 영업들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이 5가지 중에서 앞에 3가지만 확보가 되면 나머지 것들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추세입니다. 추세는 쉽게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무구조 측면에서도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또 EPS 같은 것들이 꾸준하게 단돈 10원이 오르더라도 성장하는 회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성장을 하면서 그 회사가 뭔가 10% 20% 이상씩 성장을 했을 때 그때 시장에 나왔던 뉴스가 무엇인가를 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시장이 20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태양광, 그리고 미래 성장 산업, 그리고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시장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회사들만이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그런 회사들의 납품하는 중소형주들을 보지 마십시오. 그 중소형주들보다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즉 금융위기 때 나갔던 돈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매수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지수를 2000포인트까지 끌어올렸던 그런 대형주들이 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대형주의 투자 관점들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시장은 항상 어떤 트렌드가 있죠. 어떤 때는 원화 강세 트렌드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반도체 관련된 D램 가격이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유동성 장세가 되면서 기관 투자가들의 자금들이 시장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장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 흐름들은 실질적으로 주도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시작점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주도주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수익이 개선되는 대표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예로 한번 살펴볼까요? 예, 먼저 수익이 이제 좀 개선되고 시장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종목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에 관련된 테마, 업종 대표주와 첨단 기술주, 그리고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들, 또 연기금이라든가 펀드에서 매수가 가능한 종목들은 시장에서 채 50개가 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될 종목도 50개입니다. 1000개, 2000개가 되는 이런 종목들이 많지만 왜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느냐라는 것은 안전하고 꾸준하게 금융수익, 금리수익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종목들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50%, 100%를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항상 50%, 100%의 리스크를 안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버셨다라고 하는 분들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앞서 투자의 명인들 있죠. 워런 버핏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가 났는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20%. 이걸 복리로 환산해보면 실제 10몇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목표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고 또 단기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다 보면 나타나는 시장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대북 관련주, 연평도에 폭탄이 떨어졌을 때 갑자기 움직였던 방산업종들. 그런 종목들의 특징은 한번 주가가 움직였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남들이 이미 갖고 있던 사람들은 주가가 그런 이슈나 뉴스가 떴을 때 고점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고 매수에 가담한 이후에 주가가 원래대로 돌아왔을 때 또다시 낮은 가격에서 물리게 됩니다. 그럼 그 회사들이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미래의 산업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내용들을 갖고 있다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내용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1년, 2년 주식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주식은 패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패션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스테디셀러를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투자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테마들이 있지만 이런 테마들은 한때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테마가 주도주화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기업이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5가지의 매수 흐름들을 보여줬을 때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도주와 관련돼서 테마가 주도주로 바뀌어갈 수 있는 5가지 요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이 우량한 지배기업이냐. 지배기업이라는 것은 마켓쉐어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시장 또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시장에서 시장을 지배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 회사,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돼서 가장 뚜렷하게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고 국내 기업들 중에서 수주 실적이 가장 좋은 회사라고 하면 LG화학을 꼽을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폴리실리콘 분야에서 태양광의 원 소재가 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 OCI가 될 겁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 현대중공업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적이 좋으면서 시장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테마가 주도주로 바뀔 수 있다라는 한 가지 요건이 될 거고요. 또 이런 테마가 일회성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냐. 예를 들어서 연평도에 폭탄이 떨어졌을 때 방산업종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방산업종들이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테마이냐라고 보면 정부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가격을 쉽게 올리지도 못하는, 또 전쟁이 터져야만 수익이 늘어나는, 또 우리가 마음 놓고 수출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제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전에 이미 그런 것들과 관련된 정보들을 갖고 이미 매매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력들에 대한 정보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손실만을 안겨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산업이 시작하는 초기 국면에 있느냐, 그 초기 국면에서 매출액과 연결시키고 있는 기업이냐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분야라고 해서 각국이 정부의 정책들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가 몇 가지가 있죠. 바로 원자력, 그리고 그 2차 전지 분야, 그리고 태양광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풍력은 아직까지 수익에 대한 타당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서 중국에서도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죠. 이 세 가지 테마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이 세 가지 테마는 앞으로 반도체의 D램을 발견했던, 컴퓨터에서 노트북이 나오고 노트북이 스마트폰으로 가는 이런 한 단계 레벨업 또는 향후 10년, 20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산업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기업들이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테마는 앞으로 주도주로서의 역할들을 꾸준히 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산업 성장 초기 국면에서 집중되고 있는 지배기업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 기업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매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사주는 흐름들이 보여주지 않는다라면 결국은 이 회사들에 대한 주가의 상승 흐름들이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주가가 6개월 이상 상승 트렌드를 가져가고 있느냐. 최소 6개월 이상 올라가줘야만 그 트렌드가 2단계, 3단계 상승 파동을 그리면서 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업종들을 고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면 2011년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분야, 태양광, 태양전지, 원자력 분야가 될 거고요. 원자력은 오늘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기술력은 갖고 있으되 인력이 아직까지 취약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관심 종목에다 넣어두시고 핵심 종목만 보셔라 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표적인 종목은 두산중공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 스마트 그리드, 이 분야도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미래 산업입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생산해낸 전력을 얼마만큼 잘 갖고 있느냐가 앞으로 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과 그린 에너지가 같이 결부된 산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동통신과 관련된 태블릿 PC, 스마트폰, 모바일 인터넷과 관련된 시장은 앞으로 하나의 IT 분야에서 새로운 영역들과 새로운 산업들, 새로운 매출처를 발견해낼 수 있는 어떤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된 시장, 브라운관 PC라든가 TV는 이제 앞으로 다 없어질 겁니다. 또 그리고 중국 관련된 시장은 아시아 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성장 가능한 국가다라는 측면에서 중국 관련된 소비와 성장 산업들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도주에서 발견되는 특징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주도주에서 발견된 특징이라고 하면 1등주를 살 거냐, 2등주, 3등주를 살 거냐,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이론이 이제 다이아몬드 이론이라고 합니다. 즉,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게 되면 1등주는 아주 탄력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게 되죠. 상승할 때도 가장 먼저 상승을 하고 떨어질 때도 가장 늦게 떨어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즉,
올라갈 때는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가장 늦게 떨어지죠. 근데 삼등주는 올라갈 때도 늦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가장 빨리 떨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마주 종목 중에서 1등주를 먼저 찾아야 되겠고요. 그 테마주 중에서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앞서 5가지의 조건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 유망 업종들 중에서 주도주를 고른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들이 과거 6개월 동안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고 나머지 종목들을 끌고 올라왔느냐를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도주의 흐름들을 좀 살펴봤을 때 예를 들어서 본다면 자동차 섹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의 차트는 3개의 회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3가지 다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상승을 했고 기업의 매출 성장세도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매수가 좋은데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회사는 바로 기아차입니다. 이게 1등주가 되겠고요. 2등주는 현대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는 현대차를 1등주로 보기도 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기아차가 더욱더 좋다라는 것이고요. 현대모비스 부품주는 3등주 형태가 되겠다. 그래서 매매 타이밍상 3등주를 매매할 때가 있습니다. 1등주가 쉬는 타이밍에서 종목이 확산되면서 일시적으로 매기가 나올 때 트레이딩 측면에서 단기 투자는 가능하겠지만 결국 주식을 꾸준하게 보유하는 것은 1등주 중심의 보유 전략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센터장님, 개인분들은요, 이 주도주와 테마주의 구분이 모호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구분을 어떻게 뚜렷하게 할 수 있는지 강의 내용 살짝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주는 주가가 올라갔다가 밀리더라도 원래 시작했던 가격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트렌드를 이어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테마주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다시 주가가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그런 성격이 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개별 종목들이 그렇게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런 종목들이 나오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상승하는 기간이 틀립니다. 보통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강하게 한 50% 이상 상승했다가 또 한 20여일, 10여일 동안 한 40% 정도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주도주들은 하루에 상한가를 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또는 삼성물산,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같은 종목이 상한가 가는 날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5%, 3%씩 꾸준하게 가야만 시장에서 물량을 뺏기지 않고 또 외국인 투자가들의 자금들이나 기관 자금들이 꾸준하게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6개월 이상 상승하는 종목을 주도주로 봐라. 한두 달 오르는 종목들은 결코 주도주가 될 수 없다. 상승 기간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수익률 측면에서도 기아차의 수익률이 벌써 4배 가까운 상승 흐름들을 앞으로도 보여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2년, 3년 단위로 꾸준하게 성장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식은 좋은 회사, 대형주를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기아차, LG화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만 내년까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계속해서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반드시 주도주는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테마주는 개인 투자가들의 일시적인 매수세가 흐르면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급감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반드시 구분을 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주도주 공략을 통한 실전 투자 바이블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센터장님의 관심 종목까지 알아봐야겠죠. 내년 증시를 이끌 종목, 주도주, 그리고 코스피 2000시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종목으로 대부분의 종목들 IT, 자동차, 금융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센터장님의 관심 종목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업종들을 살펴보고 계신가요? 예, 저는 대표적인 2011년도 그리고 주도주 섹터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자동차는 빼놓을 수 없겠다. 특히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기아차, 그리고 부품주 중에서는 뭐 모비스, 만도 이렇게 2가지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부품주 중에서는 대표적인 주도주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IT 섹터는 아직까지 주도주로 올라서지 못했지만 저는 SDI, 삼성전기 2개 중에 가늠하기 좀 어려운데 저는 SDI에 무게중심을 조금 더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팀원들하고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삼성전기가 더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더 많아서 좀 삼성전기에 포트폴리오를 짰는데요. 개인적으로는 SDI를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밸류에이션 측면보다는 그동안 시장에서 수익성이 악화되었다가 좋아지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동성 장세에서 과거처럼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은행주 중에서는 많이 보실 필요 없다. 두 종목. 바로 은행업종 중에서는 KB나 기업은행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화학업종들 역시 내년도에 가장 대표적인 주도주다. 화학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테마를 다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가 왕성하게 늘어날수록, 경제가 늘어날수록, 또 자동차 소비가 늘어날수록, 의류 소비가 늘어날수록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화학산업이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PVC 분야, 그리고 폴리에틸렌 분야, 이런 화학업종들의 기초화학 분야에서 매출이 또 늘어날 것이고요. 또 중국 기업들보다는 국내의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또 한 단계 갈 수 있는 것은 미래산업과 관련돼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2차 전지 분야에서 마찬가지로 화학의 업종들이 이쪽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태양광에도 화학 관련된 분야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사들 살펴보시게 되면 LG그룹에서는 LG화학, 그리고 SK그룹에서는 SK에너지가 그럴 거고요. 하나그룹에서는 하나케미칼이 그렇습니다. 현대 쪽에서는 현대중공업이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호남석유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호남석유는 기초화학 분야, 석유화학 분야에서 에너지 관련된 분야에서 수익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 개발과 관련된 인프라, 또 광산, 이런 쪽에서 삼성물산 정도가 건설업종 중에서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대표적인 회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센터장님의 관심 종목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상담 신청해 주신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요. 지금도 늦지가 않았으니까요. 매수하신 종목명 써주시고요. 매수가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센터장님과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기아차입니다. 기아차를 51,100원에 매수하셨고요. 15% 비중 갖고 계신데요. 목표가를 좀 높게 잡고 있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어떨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1492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기아차 살펴보겠습니다. 예, 기아차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인 주도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기관 투자가들이 내놓은 목표 주가는 최소 6만 원에서 7만 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약 25%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앞으로의 기대죠. 문제는 매수하신 가격이 51,100원이면 최근 두 달여 동안 박스권의 행보를 하는 가격권대에서 매매를 하신 것 같고요. 이 51,100원은 언제든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깨질 수 있는 손실에 대한 가격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중을 이 기아차에만 올인을 하신다라고 하면 다소간의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또 최근 들어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흐름들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흐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더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47,000원에서 52,000대 사이에서의 당분간의 박스권 흐름이다. 그래서 5만원대 이하에서 매수해서 6만원, 7만원 정도에서 목표를 가지고 2, 3개월 이상 또 내년까지 보유하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2733님께서 보내주신 부산은행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은행을 14,700원에 매수하셨고요. 50% 갖고 계신데요. 목표가를 2만 원까지 잡고 계십니다. 손절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14,700원에 매수하셨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예, 부산은행은 최근에 제가 신문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는데요. 국내 지방은행들에 대해서 중국의 은행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국내의 큰 은행들로 인수합병이 되거나 지주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은행들이 많이 있죠. 특히 지방은행들이 최근 들어서 실적들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예상되는 수익성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 이상 매출액이라든가 EPS라든가 그리고 ROE 같은 경우가 상당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꾸준하게 금융위기 때만 다소 주춤했지, 그 이후로는
금융위기 수준의 영업성을 수익성들을 회복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업종은 내년도에 턴 어라운드 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2, 3등주의 성격을 가지고 동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승 여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를 생각해 본다면 추세의 중요한 지지라인은 14,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14,000원대가 일시적으로 무너지더라도요. 궁극적으로는 추세의 지지선들을 그어봤을 때 14,000원에서 13,800원 정도 내외가 손절을 할 수 있는 추세 지지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14,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매수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일단은 살아있기 때문에 또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흐름들도 어느 정도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성들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목표 주가는 15,500원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주가가 다소 상승 탄력성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목표 주가는 17,000원 정도 내외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동양종금증권입니다. 11,1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갖고 계신데요. 증권주 가운데 동양종금증권 살펴보겠습니다. 예, 증권주들 중에서 이제 동양종금증권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매수가가 11,100원. 현재 주가가 9,800원이니까 이전에 상승을 할 때 매수에 가담을 하셨다가 탄력이 떨어졌던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증권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증권 업종을 바라볼 때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증시가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리테일이 강한 회사, 즉 개인 투자가들의 브로커리지가 강한 회사, 그래서 키움증권을 말씀드렸고 대우증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의 자금과 랩 상품, 돈 있는 사람들이 랩 상품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하실 때에도 전문가한테 주식을 맡긴다라고 가정하면 대형 회사, 지점이 많은 회사, 또 그룹사들이 많은 회사들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증권이 좋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증권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시장에서 중위권에 있는 회사, 또 CMA로 유명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리테일 개인 관점에서의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100원대는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특히 지금은 직전에 12,000원대에서 물렸던 물량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중요한 것은 11,000원, 만원대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 매수가를 돌파를 해서 다소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11,000원대가 지지 기반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10,000원, 11,000원대를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증권업종으로 매기가 확산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든가 또는 투신권의 환매 물량들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시점들을 보시면서 증권주가 움직일 타이밍이 있고요. 일단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8,500원대에서 지지 기반이 있고 전저점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손절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지만 이미 증권주를 매수하신 이상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624님께서 상암동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안철수 연구소를요, 18,5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갖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하시다고 하시는데요. 예,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 흐름들이 단기적으로는 횡보를 했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의 종가 수준보다 현재 아래에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가가 18,500원이면 주가가 12월 달, 11월 달에 저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한 점 수렴형의 패턴,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좀 늘어나면서 거래까지 동반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계절적인 그런 단기성 테마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매수하신 가격에서 손해보지 않고 단기적으로 주가 탄력성들은 10% 정도는 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목표 주가가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레포트들 연초에 17,000원에서 올해 11월 달, 12월 달까지 2만 원 정도로 목표 주가가 상향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상승 탄력성은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진 관계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너무 길었다. 그리고 목표 주가가 2만 원이면 현재 측면에서 레포트가 한 번 더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짧은 측면에서 매매를 하시고 종목을 바꿔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대우 인터내셔널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34,000원이시고요. 50% 갖고 계신데 목표가를 43,000원까지 설정해 두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34,000원에 매수하셨고, 그죠? 예, 목표가는 43,000원까지 보고 계신답니다. 예, 44,000원의 목표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중요한 흐름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44,000원 정도, 45,000원 정도 보시는 이유는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목표 주가가 평균적으로 그 가격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수출 관련된 회사들, 상사 관련된 회사들은 중요한 것은 그 해외에서 얼마만큼 많은 물량들을 따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바닥권대에 있고 또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유입은 되고 있는데 삼성물산과 비교해서는 2등주, 3등주다. 그래서 기왕이면 좀 더 강한 회사들을 갖고 싶고 추가적인 수익성들을 확보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종목을 바꾸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렇지 않고 좀 더 갖고 있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건설업종들, 특히 상사업종들 같은 경우는 현재 측면에서 크게 손해볼 것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좀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나리오를 세워본다라고 하면 1월에서 2월 달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 다만 목표 주가 45,000원보다는 4만 원대 이하 38,000원, 4만 원 정도 가까이에서 단기적인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480님께서 보내주신 대우 인터내셔널 살펴봤고요. 빠르게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5000님께서 보내주신 한전기술 매수가가 108,000원이고요. 비중이 20%입니다. 부산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전망도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예, 한전기술은 원자력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과 관련된 수주가 있다 그러면 한전기술은 무조건 끼어 있습니다. 그만큼 대표적인 원자력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오늘 한 가지 좀 아쉬운 내용의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한국형 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선진국들은 이런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추세를 붕괴시켰다라는 측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자금은 들어오고 있지만 적극적인 매수세가 거래량에서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좀 물량을 확대하는 시기들은 12만 원대 이상에서 안정적일 때 물량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내일도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더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남으시거나 아니면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로 보내주실 수가 있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셨고요. 상담까지 맞춰주신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요, 인크레벨 전문가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박클럽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